유망 종목 소개받는 시간이죠. 낭중지축 스몰캡. 오늘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넥타이 색깔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그만큼 또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고 뜨겁게 관심받고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뭐 제목이 스몰캡이긴 한데 이 네. 종목은 스몰캡은 아니고요. 네. 시가총액이 뭐 거래소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종목이다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다음이랑 카카오 합병과 그리고 네이버. 네. 과연 네이버를 사야 될지 다음을 사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선 투자자들에게 네.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자기와 맞는 투자 패턴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이버와 다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좀 손대기가 겁이 나는 종목이기도 한데 둘 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라인의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이죠.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랑 네이버랑 분할하기 전부터 사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고 난 다음에 분할하고 난 다음에 40만 원대부터 88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쪽 소셜미디어 쪽 SNS가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좀 굴러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서 88만 원대부터 이제 60만 원 후반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슬아슬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네이버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한국 증시가 2,100포인트를 간다고 치면 네이버는 100만 원 갑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 증시의 주된 상승 파동이 나올 때면 분명히 네이버가 같이 동참할 거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쪽이 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MS를 좀 갉아먹는 경쟁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맞춰서 자기 성향에 맞춰서 네이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기업 가치가 꾸준히 상승한 기업이라고 좀 선별해 보시면 네이버가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나 이런 거 빼고 나는 기업 자체의 꾸준한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네. 같고 그렇다고 다음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카카오랑 합병 이슈 나온 다음에 가파르게 10만 원 넘어섰다가 또 9만 원대 밀렸다가 다시 12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인적 분할할 바로 이후와 지금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한다는 이슈가 나온 다음에 다음 주가가 겹쳐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인적 분할에서 44만 원, 45만 원 초반일 때 그때 차트와 지금 다음 차트가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다고 다음이 네이버 같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느냐? 그건 좀 의문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시면 수급이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수급이 붙어가지고 강하게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음이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네. 성장성이나 좀 미래를 좀 장기간적으로 보시는 투자자에게는 네이버 같은 종목이 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맞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게 투자 패턴에 맞게서 좀 종목을 선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종목 다 굉장히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점이고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좀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카카오는 이 업계에서도 언제 상장하냐 이런 게 이슈였지 감히 우회 상장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이랑 이렇게 깜짝 합병 이슈 발표를 하면서 업계를 놀래켰는데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원래는 올해 만우절이었죠. 만우절 때 맞다. 그날이 만우절이었나요? 예, 다음이랑 카카오랑 합병한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로 좀 다가온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김범수 의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죠, 정확히. 회사명이 카카오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장외 시장에서 12만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합병 이슈가 나가기 전에는 10만 원에서 움직였다가 이슈가 나간 다음에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범수 소장 같은 경우가 내년에 상장할 계획과 그리고 올해 우회 상장을 할 계획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뭐 이슈는 그렇죠.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한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다음과 카카오 주식 흡수 비용이 1대 1.556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다음 창업자죠. 이재용 사장 같은 경우는 지분이 13.67%에서 4%로 급감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5% 미만이니까 공식 의무도 없는 상황이고 김범수 소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음 흡사평 된 다음에 지분이 39.8%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네.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거지 네, 그렇죠. 다음에 카카오를 인수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이재용 다음 창업자는 뭔가 이를 통해서 이제 엑스 전략을 이제 마련을 한 거,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좀 뭘 할까 그게 이제 좀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개인 사정이니까 전 알 방법은 없고요. 네. 옛날에도 이제 넥슨이랑 NC랑 합병했었잖아요. 네. 근데 김택진 대표의 그 주식 매각한 금액을 과연 어디다 쓰느냐. 근데 뭐 소문은 무성했는데 결국은 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용 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뭐 다음 같은 경우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선 지는 오래고요. 네. 그리고 지분 가치가 좀 감소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차익으로 조금 수익 실현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결국은 김범수 부장이 다음 카카오의 뭐 최고 경영에서 필두에 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좀 보면. 왜 그러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장외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기준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뭐 IPO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했다. 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을 뭐 쉽게 말해서 쓸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보면 기존에 지금 흡사평 된 걸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230억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뭐 한 12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뭐 두 개 합쳐봐야 1500억인데 뭐 중국 기업이죠. 텐센트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만 마케팅 비용을 쓴 게 2천억이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년에 상장을 했다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면 될 건데 네. 그것을 과연 왜 포기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고요. 그렇다 보니 다음에 적정 주가는 뭐 합병한다 이슈 나온 다음에는 뭐 10만 원대이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강력하게 수급이부터 가지고 뭐 목표 주가도 16만 원도 나왔죠. 네. 16만 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다음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붙어 가지고 조금 크게 한번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과거에 40만 원대 있을 때 뭐 45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럴 때 수많은 애널리스트들한테 문의를 해봐도 목표 주가는 없었습니다. 네. 그냥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목표 주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수급이 붙어서 움직이는 장세다 보니 다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매우 클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좀 하루하루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니까 네. 하루하루 장을 보시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워낙 둘 다 성장주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을 점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나요? 이제 기술적 지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행성 지표죠. 후행성 지표다 보니 성장주에게 PER이라는 뭐 PCR도 그렇고 PSR이라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캠피셔 같은 경우는 PSR이 6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근데 네이버는 넘어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PER이 52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25, 구글 21, 텐센트 37, 뭐 아마존 95, 페이스북 45 이런 상황인데 이제 소셜 미디어 평균 PER이 21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좀 놓고 보면 내년 같은 경우죠. 내년 같은 경우는 다음과 만약에 카카오가 합병이 승인이 돼서 영업이익을 낸다고 치면 내년 같은 경우는 2,700억.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는 2,700억, 내년 같은 경우는 4,46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평균 PER로 놓고 좀 계산을 해보면 적정 주가가 한 14만 원 선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14만 4천 원이나 16만 원 선 그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라면 뭐 양단인 것 같은데 네이버에 한 7 다음에 한 3이라는 표를 주고 싶은데 네. 뭐 투자의 패턴은 투자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누가 옳고 그렇다는 판단하기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NS 주 자체가 뭐 워낙 고평가에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근데 소셜미디어 ETF 미국 쪽에 상장된 걸 보면 최근 저번에 좀 급락한 이후에 최근 좀 많이 올라왔어요. 20% 30%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40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뭐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가 2,1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가파르게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고요.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다음도 좀 상승을 할 것 같지. 예를 들어 네이버가 간다 해서 다음이 안 가고 다음이 간다 해서 네이버가 안 가고 이런 장세는 좀 안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주가 버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데 뭐 나스닥 버블 또 뭐 한 작년부터도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요. 이런 영향은 좀 없을까요? 네이버 다음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뭐 투자자들 분들이나 아니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문의를 해보면 제조업을 조금 환율이 좀 안 좋죠. 네. 제조업을 좀 놓고 어떻게 보면 성장주 위주 기업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다 보니 성장주 위주 그리고 내수주 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네이버냐 다음이냐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뭐 양다리를 하겠습니다. 네, 양다리를 하겠는데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저는 7대 3.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 6 다음 살 하겠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가시려고 7대 3 정도로 포트로 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둘 다 조금 너무 비싸져가지고 조금 무서운데 투자자분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으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해외 투자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